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장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0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시금 상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9% 오르고 있고요. 3,0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0.33% 내림세 99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는 들어옵니다.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이 2,100억 원 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오늘 선물 시장에 2,400억 원 넘게 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스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반대로 개인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19억 원 정도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환율 같은 경우는요. 1,174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원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1,168원, 60원대까지도 내려왔네요. 1,168원대 흐름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특징주 흐름 체크해 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요. 오늘 2차 전지 콘텐츠, 엔터, 메타버스 쪽으로 좀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전해질 쪽이죠. 첨보 쪽도 4거래일째 매수세 보여주면서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선별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6만 전자로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걸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0.14%의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7만 원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보합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3분기 최대 매출 기록에도요. 반도체 업황 우려가 계속해서 상존을 하면서 투자 심리에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디램 가격 하락 전망에 약세를 보여왔던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목표가에서도요. 줄줄이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었는데요. 9만 원대로 내려간 지 13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원대로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좀 집중적인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0만 1,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2차 전지 비롯해서 기술주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의 위드 코로나 이 정책 전환 계획이 구체화가 되면서 위드 코로나 섹터 쪽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도 개최를 하는데요. 여행주, 항공, 면세, 카지노 쪽의 상승력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여행주 오늘장에서 강하게 올라갑니다. 롯데관광개발도 그렇고 노랑풍선,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상승력 5% 이상으로도 끌어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랑풍선요. 9.5%까지도 급등력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에 항공주들도 함께 갑니다. 특히나 LCC항공 쪽도 오늘장에서는 크게 오르는 모습들인데요. 대한항공 2%대, 아시아나항공 3%대, 그리고 티웨이, 진에어, 제주항공 등은 4에서 5%까지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지노 쪽도 올라가죠. GKL이나 강원랜드 쪽도 오늘장에서 상승력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조선주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주 기대감이 상승을 하면서요.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도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한진,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도 모두 강하게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10% 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 수주 목표액 초과 달성이라는 그런 호재거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액이 7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네요. 삼성중공업도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목표액 초과는 아닌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3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조선주 쪽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원전주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와서요. 핫한 테마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전기술도 11%대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두산중공업도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13%대 강한 상승력. 지난 21일이죠. 한수원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몇 조 단위의 해외 수주 계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런 기대감들이 원전주에 더 상승력을 더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개별적인 종목들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하고 셀트리온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이 신속 항원 자가 검사 키트가요.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런 소식에 휴마시스가 이거래일째 계속해서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6%대 오름세 나타내네요. 1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마시스가 생산한 제품을 셀트리온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에도 오늘장에서 1%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크래프톤 확인합니다. 다음 달 신작 출시를 앞두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이네요. 489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상장 이후에 4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 50만 원 선대 그리고 48만 원, 49만 원 후반대에서 좀 거래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체크해 보시고요. 자, DA 테크놀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의 배터리 협력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4%대 강세 가져가네요. 8,6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DA테크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1차 벤더기도 하고요. 그리고 15년 이상 2차 전지 제조 조립 공정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이런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조금 인정을 받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협력사로 선정됐다는 이슈가 오늘장에서 탄력 가져가고 있네요. 자, 드라마 지리산이 지난주 주말에 첫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산 방영이 된 후에 A스토리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리산 방영 앞두고 A스토리 주가 크게 뛰어 올랐었죠. 한 지난주만 해도 20% 정도 상승력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동시간대 시청률 2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CG 부분이나 이런 OST 등 여러 혹평들이 좀 나오면서 급락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8%대까지도 쭈르륵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네요. 넷플릭스와 관련된 계약 소식이 오늘 공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승권으로 전환은 조금 힘든 모습입니다. 쌍방울 급등합니다. 이스타항공 인수가 파기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스타항공 회생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3분의 2의 동의가 좀 어려워지면서 성정 측이 인수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는데 내용 파악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쌍방울 16% 넘게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짧게 또 다른 종목들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SBS 미디어홀딩스 피아병 앞두고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12월 28일이 되겠고요. 한국파마 같은 경우도 5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소식에 오늘장에서 상승력 가져갑니다. 6% 가까이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밖에도 JYP 엔터 그리고 CJENM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엔터 쪽도 기대감이 있고 콘텐츠 쪽도 잘 올라가고 있는 만큼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KT입니다. 오전 11시쯤에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을 했죠. 한 1시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오전장에 상승세를 보였던 KT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하락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대 약세 거의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KT까지 확인해 보셨는데요. 오늘장에서 이슈 체크 여전히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종목별 장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이슈 체크와 함께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공장으로 넘어가 보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시장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 대내외적인 이런 악재 재료들을 생성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좀 비슷한 흐름이고요. 어떻게 좀 월요일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는 V자보다는 L자형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 부재하다는 거. 예. 물론 오늘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가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최강건설 여러 가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여러 가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0.4%가량 상승이라는 점. 물론 저점에서 한 1%가량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상승폭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가총액이 좀 큰 IT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상승했었더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물론 오늘 하이닉스가 2% 상승 나오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아쉽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 좀 해주셨듯이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이 말 그대로 대형주라기보다는 섹터나 테마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 개별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는 괜찮지만은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조금은 작기 때문에 시장을 좀 상승적으로 이끌기에는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이끌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 매매는 정말 괜찮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대형주들이 좀 잘 올라와줘야 지수를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빨리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수 상황 지금 현재 코스피는 3,000선을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 3,020선이고요. 코스닥은 99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부터 봅니다. 한신기계, 노랑풍선, 휴마시스, DA테크놀로지, 호텔신라, A스토리, LNF, 두산중공업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CJ ENM, 한신기계, 노랑풍선, A스토리, 크래프톤, 두산중공업, 아시아나항공, 현대차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SK이노베이션, 일진파워, 컴투스, 크리스FNC, 하이트진로, 에너토크, 두산중공업, A스토리 역시 올라왔네요. 자, MTN입니다. 컴투스, 우진, A스토리, 코오롱플라스틱, 두산중공업, 맥스 대성산업, 한전산업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도 해보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서울대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지만 예. 원자력 관련주는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난주도 한번 두산중공업 말씀드렸는데.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네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영국과 이제 프랑스 관련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국감에서 그 한수원 사장님이 조단위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다, 엠바고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체코 쪽하고 사우디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조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 부분들 조금 참고해 보면은 체코하고 사우디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집트 쪽 얘기 계속 네네, 나오더라고요. 이집트도 있고요. 그리고 예. 폴란드도 있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베트남 얘기도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좀 자금력이 떨어져서 그러게요. 힘든 얘기인데, 조단인데요. 예. 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체코 수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예. 될 것 같고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그 원전 수주를 중국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이 국가 안보적인 문제. 그러니까 원자력이 조금 정치 에너지적인 성격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가 지금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란지 러시아가 좀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쇼리스트에 프랑스란지 한국, 미국이 현재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연말, 뭐 내년 연초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수주가 조단위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2009년대 UAE 바라카 같은 게 10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원전 관리주가 상당히 좀 강하게 랠리를 펼쳤던데 아마 지금 분위기라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연말까지 랠리가 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흐름들로 오늘 원전주가 계속해서 좀 상승력을 동반적으로 좀 네네.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두산중공 뭐 대장주로서 13%까지도 올라갑니다만 그 밑에 뭐 일진파워, 한전산, 한신기계도 모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원전 관리는 다 움직일까요? 네, 어디를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 지난주 원자력 관리가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이었거든요. 나오자마자 어떤 종목이 문제냐면 에너토크가 상가였어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에너토크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어떤 연관성을 보게 되면 두산중공업 아니면은 한전기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전기술. 한전산업을 선정했는데 네. 아쉽게도 한전기술, 두산중공업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체코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쇼리스트에 프랑스, 한국, 미국 이 세 국가가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한국, 미국이 가져가게 되면은 프랑스가 미국을 더 싫어할 것 같아요. 지금 호주 쪽 핵잠수함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전 수주까지 한국, 미국이 가져가게 되면은 프랑스가 기분이 좀 상당히 많이 나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만약 한국, 미국이 따갔을 때 이게 한국 단독 수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과 공동 수주가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혜주라기보다는 좀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종목이 더 치고 나갈까 차이는 있을 것 것이냐. 같아요. 예. 만약에 단독 수주가 되면은 저는 한전 기술이 대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예. 예전에 2009년도에 UAE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단독 수주를 받게 되면서 한전 기술이 대장주였거든요. 그래서 한전 기술이 먼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원전 그 설계 그러니까 원전 설계 같은 경우에도 한전 기술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단조 같은
핵심 설비계약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이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공동 수주를 받게 되면은 미국이 원천 기술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시공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핵심 설비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단독 수주가 되면은 네. 한전기술, 공동 수주가 되게 되면은 두산중공업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원전주 전반적으로 네. 지금 체크를 해주셨는데 단독 수주가 된다면 한전기술 쪽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시고 공동으로 하게 된다면 두산중공을 봐라. 근데 오늘 네. 각 경제 채널 특징 중에서 이제 한전 산업이 올라왔다 보니까 그걸 또 선택은 네네. 하시긴 하셨던 건데 다른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또 가지셨네요. 근데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요, 뭐 네.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 때문에 이런 또 수혜주로서의 역할도 있어서 조금 더 오늘 기대감이 더해지는 네네. 것 같긴 합니다. 자, 한전산업 뭐 7%대 강세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원전주 전반적인 체크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하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지금 10월 달에 위드 코로나 초안 공개가 되고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시겠지만은 오늘도 항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백화점, 면세점, 그다음에 숙박 전부 그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이미 위드 코로나 기대감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11월 달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꼽게 되면 저는 클럽 관련주가 있으면 만약에 클럽 관련주를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놀자잖아요. 즐길 거리. 이거 계속 제한시켜 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풀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노래방도 갈 수가 있고, 유흥업소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또 그 회식 기다리는 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1차 회식에서 또 한 잔 하실 거고, 2차 가서 또 한 잔 하실 거고, 3차 노래방에서 또 한 잔 하실 거고, 술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양주보다는 소주, 맥주니까 소맥주. 그러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트 진로를 소맥주라 좀 불러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마 이 소맥주가 이제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항공, 여행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위드 코로나 기대감을 해서 작년부터 많이 그 부각이 됐었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음식료라든지 주류 관련주는 많이 부각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뭐 소맥주인 하이트 진로가 또 릴레이 그러니까 이어달리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주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자 분들께서 상당히 좀 좋아할 종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 이제 가치가 있는데 이 코로나란 이유 때문에 주가가 계속 눌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저평가주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봤을 때 하이트 진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가 와도 생활이 워낙 좀 많이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어떻게 돌아갈지는 다시 뭐 와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이트 진로는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2.3%대 강세입니다. 36,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 특징주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꼭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짚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파워넷이라는 종목이 강세인데 또 반대로 배터리 소재 관련주는 약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테슬라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에다가 LFP, 일산 인순철 배터리를 예. 채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배터리에 양극재가 있고 전해질 있고 음극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극재가 소위 말하는 삼원계, NCA, NCM, 그러니까 전구체입니다. 그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믹싱을 시킨 게 양극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양극재가 전구체가 아닌 산화철로 된 게 LFP가 됩니다. 그럼 예. 만약에 이 전반적으로 다 배터리가 LFP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양극재가 상대적으로 좀 그러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2차 전지 소재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언제 꺾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그렇죠. 예. 차익 실현 어떤 빌미가 좀 제공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시 매수보다는 이제는 이제 충분히 시세는 다 났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쪽 뭐 하락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뭐 첨보나 에코프로비엠 빼고는 네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 빼고는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NF 한 3%대 약세고요. 매수세 여전히 좀 매도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이슈 체크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요일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장 네. 코스피 지수 그래서 3,000선 밑으로 떨어져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선물력이 또 여전히 들어오고는 있네요. 외국인들의 선물이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되게 애매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난 섹터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때 또 지난주까지는 계속 갈 것 같던 컨텐츠, 뭐 메타버스, 엔터주 이쪽은 오늘 조정을 받고 오늘은 또 바톤을 약간 경기 민감 섹터가 받고 있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조선 쪽 그리고 또 자동차 쪽 이런 쪽의 변화가 일단 시장이 또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또 말해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쪽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일단 실적은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데 많이 좀 소외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원자재 가격들이 고점에서 약간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런 변화들도 경기 민감주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도 아무래도 시장은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시원하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종목들의 변화는 조금씩 감지되지만 이게 추세로 만들까는 이번 주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또 여러 가지 실적 발표와 또 월말에 이어지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견인해서 시장이 또 적어도 한 3,050까지는 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건이긴 한데 아직 주초의 색깔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좀 관망을 하시되 어떤 시장의 색깔 변화가 나오는지를 좀 더 체크하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시면서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진짜 트렌드로 가는지를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방향성을 좀 더 체크하면서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특징주 두 가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도 좀 눈여겨보고 계셨나요? 네, 오늘은 당연히 또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쪽이 노랑풍선인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이 또 나와서 뭐 담화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여행 항공 쪽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또 기지개를 피는 또 이제 11월 1일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위드 코로나도요. 네, 단계적이겠죠. 그런데 요즘 보다 보니까 인기 여행지라고 하는 괌부터 뭐 사이판, 뭐 유럽 몇 개 국의 예약 건수는 거의 다 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가격도 정말 비싸대요. 가격이 비싸죠. 예. 예. 그동안 몰리니까 맞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가격은 좀 세지만 가시겠어요? 예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예약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항공권 같은 경우는 일단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조금 싼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를 보면서 좀 싼 항공권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이 다 끝났고 그다음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나오는데 게다가 또 개별 국가 쪽에서 약간 좀 후원 지원하는 또 관광 상품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벌써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는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또 그렇다고 비싼 항공권은 또 다 몰리지는 않습니다. 좀 더 눈치를 본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약간 특혜를 받는 쪽에서 먼저 어떤 변화가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여행에 대한 욕구는 계속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마 어떤 항공 여행 쪽으로뿐만 아니라 좀 더 어떤 경제적인 시각까지 보게 되면 앞으로 내년까지 이어졌을 때 위드 코로나와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섹터는 내수 소비 쪽이다. 그리고 특히 많이들 그런 얘기하죠. 테이퍼링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아무래도 내수 소비 쪽에 조금 더 과거 데이터로 봤었을 때 네. 흐름들이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내수 소비주에 대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고 예. 실적으로 와닿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되 그렇다고 또 노랑풍선이나 여행항공주 지금 또 당장 쫓아가기는 또 오르다 보니까 약간 부담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눌림목 때는 충분히 공급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상증자 끝나고 나오는 변화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관심은 가지시면서 일단 또 타이밍을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부터 좀 시작될 걸로 지금 예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여행주 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가 일각에서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적을 회복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조금 더 그래서 자리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다 보니까 예. 여행사 항공주 쪽에서 기간이 3, 4년이 나옵니다. 네, 3, 4년이 모르겠습니다. 그를 반영하면서 이제 최악은 지났다라는 관점 예. 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적 회복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정해진 미래라고 하게 되면 또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을까.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관점 쪽에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이 좀 반영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막상 또 쫓아가기는 좀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잘 또 타고 가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좀 반영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다렸다가 예. 어느 정도 소외되었을 때 접근하는 전략적으로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또 따라가게 되면 물리는 단점이죠. 네,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랑풍선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한 15% 넘게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윗골이 달렸고요. 지금 현재 한 9% 가까이 상승하네요. 1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울분해찬 네, A스토리입니다. 예. 네, 계속 갈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갈 것 같지만 이렇게 개파락이 덕 하고 나오게 되면 지난주 상승분을 오늘 거의 다 바로 반납하더라고요. 네, 참 어떻게 뭘 해볼 수도 없이 주가 하락을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A스토리 지난 보셨습니까? 혹시 지리산? 사실 보다가 채널을 좀 돌렸습니다. 앵커님이 그럴 정도면은 재미가 없으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다른 일이 있어서 예. 아, 일이 있어서? 네. 예. 그런데 지리산 공개 후에 반응을 보다 보니까 뭐 저도 시청자 게시판 가서 보았는데 5대 5는 아니더라고요. 예. 한 50%는 CG만 많이 처리해 놓고 별 그게 감흥이 떨어진다라는 반응도 많고 하지만 전지현 누나 예뻐요. 뭐 이런 반응부터 이게 시청자 반응이 많이 엇갈리는 상황이 나오다 네. 보니까 기업의 내용,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좀 그렇다라고 봤는데 아니다 다를까 주가는 미리 이를 반영했다는 관점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그리고 엔터주 쪽의 차익 매물이 좀 늘어난다라는 관점들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기간 조정의 패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디즈니 플러스 공개되기 전까지 일단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기존 시각처럼 일단 지금 당장은 주가가 바로 턴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빈자리를 오히려 이 경기 민감 관련된 쪽이 채우는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이게 톱니바퀴가 맞물려가는 예. 그런 변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A스토리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은 당장은 가기 좀 힘들겠다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는요, 뭐 넷플릭스와 지금 라이선스 공급 계약 체결했다 오늘 공시도 있긴 했습니다만 낙폭을 좀 줄이는 듯 싶었는데 다시금 또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19%까지도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4만 원대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A스토리까지 두 가지 특징 좀 확인해 보셨고요. 오후장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이번 주 뭐 중요한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현대차도 26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삼성전기도 지금 있고 그리고 지금 GDP 발표가 있죠. 3분기 GDP 미국 쪽이에요. 네, 예. 많이 조사해 오셨네요. 네, 계속 하셔도 됩니다. 네, 더 쭉 얘기할까요? 네, 그러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예.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도 나오고 실적 발표도 나오다 보니까 일단 변동은 좀 크겠다라는 쪽은 예상을 하시되 근데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기업도 잘 안 나오는데라고 하는 이 약간 좀 실망감이 좀 근저에 깔려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히려 지금 같은 때 이슈 많고 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실적인데라고 하게 되면 반응이 어느 정도 3천선 초반이다 보니까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무게를 좀 더 실으시면서 일단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최악은 지났다라고 하는 증시의 가장 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자동차 쪽이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 요인들 좀 더 기대를 하면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어떤 지금 당장 실적 발표는 기대할 건 없지만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죠. 특히 UAE 관련된 쪽의 LNG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를 포인트를 맞춘다고 하게 되면 주도적인 섹터 흐름들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이를 좀 더 챙기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 쪽과 자동차 쪽 계속해서 보자는 의견이시네요. 현대차 오늘 2% 가까이 상승합니다. 1.9%대 강세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관심주 확인할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반도체까지. 네, 예. 라는 관점 쪽에서 물론 삼성전자도 본실적 발표를 하고 SK하이닉스 내일인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락했던 반도체 소부장 쪽은 챙겨보자라는 쪽에서 월덱스라는 종목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은 제가 보통 알고 있는 전극 링 관련된 소모품 쪽입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반도체 업계가 업황이 약간 좀 턴에서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떤 그 제조사에 납품을 하는 경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공정상에서 어떤 좀 기존엔 장비 쪽과 같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우리 직매입을 통해서 약간 좀 바꾸는 그래서 원가를 절감시키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월덱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내 반도체 쪽도 괜찮은데 인텔이나 마이크론 쪽으로도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이 이를 또 잘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직매입에 따라서 실적 변화가 지금과 같은 모습들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올해 매출이 23% 증가한 1,900억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0% 증가한 430억대라고 하게 되면 실적 괜찮은 때 대비해서 주가는 좀 덜 갔다라는 쪽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선행 PER 대비하게 되면 8배도 안 됩니다. 그런 쪽이 반영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23,000원대 정도 전후로 해서 예. 진입하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대 있던 28,000원대, 손절가는 2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덱스 계속해서 좀 상승력 보여주고 있네요. 10월 중반에 들어서면서 강세 흐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1%대 강세입니다. 23,400원 반도체 부품주로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이고요. 매수가는 22,5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시각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크리스 FNC, 강원랜드, KB금융, 자이언트스텝, 한전기술, 카카오게임즈, SK텔레콤, 얍타머사이언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전실업, 제주반도체, 한컴라이프케어, HB테크놀로지, 그리고 일진파워, MP, 롯데관광개발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NHN, 해성DS, 자이언트스텝, 천복, MC넥스, PSK, JC케미칼, 영화테크까지 이름 올렸고요. MTN은 펜엔터테인먼트, 옵트론텍, 한솔로지스틱스, 네오위즈, LB세미콘, 강원랜드, 서울반도체, GS글로벌까지 올렸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죠. 네, 오늘 KB금융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예. 최근에 은행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KB금융 한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에서도 보시면 뭐 JP모건이든 뭐 골드만삭스든 은행주 계속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뭐 최근 뭐 1년 내중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엄밀히 따지면 9월 달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였었던 거는 지방은행 중심으로 해서 예대 마진 그 금리 인상에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금융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예. 비은행 영업 이익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금융주 중에서 배당이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또 KB금융이 또 속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확보해 놓고 또 배당 규제 이런 것도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뭐 고점 6만 원 돌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저는 뭐 꼭 KB금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없으신 분들은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편입을 해놓고 좀 연말까지 혹은 내년까지 좀 더 끌고 가신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의 매력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3% 가까이 오릅니다. 59,300원이고요. 외국계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데 오늘 또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리고도 있네요. KB금융이고요. 전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한 6만 원 선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시네요. 자, KB금융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여행주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위드 코로나 시행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뭐 12월 둘째 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백신 완료자가 한 2주가 지나야지 되기 때문에 예. 뭐 거리두기가 한 차례 더 완화가 되는 기조 그리고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는 11월 중순이나 혹은 11월 말 왜냐면은 거리두기 완화를 좀 하면서 이런 확진자를 좀 체크해 볼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찌되었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접종 완료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위드 코로나가 정말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원래 여름에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여행주들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그렇다라면 물론 이제 제주도 여행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강원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동해 쪽에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여름보다 겨울에 어떤 그 리조트 이런 부분들이 하이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매출 총량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이제 강원랜드는 그 카지노 내방객 규제가 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4분기 혹은 내년 실적을 기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 외국인들 기간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10월 들어 9월, 10월 동안 좀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예. 다른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는 거에 반해서 이 기업은 횡보세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고점 돌파를 좀 노리고 있다. 지금 수렴을 잘 했고 그렇다면 뭐 33,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강원랜드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강보합권이고 28,800원인데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계속해서 강원랜드도 확인을 좀 해보셨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도 보셨을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예. 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오늘 휴원스 글로벌 좀 제외하고는 뭐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머크사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그 개발을 거의 완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FDA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관련된 기업들 혹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백신이 안 맞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백신은 우리가 독감 백신 매년 맞듯이 코로나 백신은 최소한
한 2년 이상은 계속 맞을 것이다. 그럼 그와 관련돼서 여튼 매출은 안정적인 매출 혹은 추가적인 매출 증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CMO 관련해 가지고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뭐 인도 이렇게 몇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 mRNA 백신이든 뭐든 계속해서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CMO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었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에 계약된 그 항체 치료제 관련된 물량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신규 수주의 모멘텀들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장 가동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최근에 그 9월 달 머크사의 그 치료제 개발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지만 충분히 저는 이것은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00만 원대까지 목표가 여전히 잡아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신다라면 전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약한 부분이 현재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 속에서 계속해서 백신 쪽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진단키트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진단키트 쪽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요는 나올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예.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 이미 미래 성장치 혹은 지금 피크점을 지난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좀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전과 같은 우상향을 보여주기보다는 점진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는 그 전에 뭐 지난 3월이든 여름이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해야 되는 섹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늘 사에서 뭐 시젠도 거의 계속해서 주가 미끄러져 네. 내려오고 있고 수젠텍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향인데 비중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확인할게요. 네, 오늘 관심주는 대한항공 선정을 좀 했습니다. 결국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무시할 수는 없고요. 정부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준비, 계획, 평가 뭐 이런 구상을 좀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을 움직이는 게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여행 섹터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는 소비 관련된 섹터가 움직였었고, 또 뭐 그 섬유 의복주라든지 뭐 엔터주들, 그러니까 뭐 엔터주들이라는 얘기는 뭐 그 오징어 게임을 제외하고 뭐 그 외부 콘서트 활동이나 이런 게 많아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극장이라든지 기획사 이런 부분들이 움직였었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외여행 수요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높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이쪽에 관련해서 어떤 여행객 수요도 안정적으로 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뭐 보면은 여객 그 탑승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물론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예전에 비해서 미미하지만 특정 우리가 여행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뭐 탑승률이 한 80-90% 이상 육박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화물 수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행객 수요도 회복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저는 항공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 유가라든지 환율적인 부분들인데, 유가는 항상 우리가 예전에도 경험해 본 게 유류 할증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부분 커버합니다. 항공사들이.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고요. 환율도 최근에 보면 좀 1,170원대로 좀 낮아지는 부분들, 원화 약세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된 측면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가 공략 한번 해볼 만하다. 최근에 보시면 5월 달부터 지금까지 혹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상단이 한 35,000원, 하단이 한 3만 원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31,000원대라면 지금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고점대 35,000원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29,000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일단은 대한항공 계속해서 좀 모아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2014년 10월 이후로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 90달러 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2%대까지도 상승력 가져가고 있고요. 3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3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현재가에서도 매수 접근 가능하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대한항공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부족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빠졌습니다. 또 11월에 있는 FOMC를 기다리면서 시장은 이번 주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강한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양시장 보시면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3,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회복하면서 현재 상승불 다시 한번 들어온 모습이고요. 0.4% 오르면서 3,019선, 코스닥은 0.2% 밀리면서 990선에서 횡보하는 흐름 포착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하락의 늪에서 구해낸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지금 3거래일 만에 강하게 차익 실현하고 있고요. 현재 제조업과 대형주 중심으로 물량을 팔고 있는데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기계와 제조업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는데 지금 물량 강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1,600억 원이 넘어가는 매수 우위고요. 개인은 2,500억 원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거래소와 반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의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IT와 오라 업종 중심으로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누구의 손을 잡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7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포지션 변경에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별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TVN 드라마인 지리산 방영을 앞두고 지난주 크게 올랐던 제작사 A스토리가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은 동시간대 1위였지만 어색한 CG와 OST 등에 대한 시청자들의 혹평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방영 전인 지난주에만 주가가 20% 올랐지만 오늘 외인과 기관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20%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19% 하락하면서 4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만 FNC 엔터 같은 경우에는 SF9과 CN블루의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묻어나면서 2%의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 1.5% 빠지면서 4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은행주들이 잔잔한 시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기대감 그리고 배당 매력이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 매수세도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금융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긍정적인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2.4% 오르면서 4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도 3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외인의 매수세 3거래일째 붙는 모습이고요. 2.7% 오르면서 59,3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시장의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종목 장세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을 좀 투자 아이디어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